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오늘은 23년 주식시장을 회고해보고 24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금년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18.7%, 코스닥이 27.5% 상승했습니다. 2022년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기대가 됐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른 게 사실 10월 말까지도 뭐 거의 2200선이었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제 11월 6일 날 갑자기 정부가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선언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18.7% 상승했는데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. 저는 이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. 뭐 정부가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할 줄은 몰랐죠. 근데 하여튼 이 영향으로 이제 많이 올랐고, 그 후에 뭐 코스닥에 뭐 하여튼 신규 상장주들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오른 주식들도 있었습니다.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42% 올랐고요. 뭐 하여튼 올해 실적은 최악인데 뭐 하여튼 원래 반도체가 그렇습니다. 시클리컬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때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잘 안 오르죠. 뭐 전형적인 그 시클리컬한 주식의 흐름이고요. 올해는 하이닉스가 더 좋았습니다. 원래 이제 반도체가 오를 때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. 뭐 휴대폰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응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강력하진 않습니다.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전문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, 특히 이제 뭐 그 AI용 그 HBM 반도체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. 현대차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. 현대기아차 둘 다 잘하고 있고요. 현대차는 전기차 쪽도 이제 잘하고 있고, 특히 이제 SUV, 뭐 하이브리드 이런 쪽을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. 실적 기준으로는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보다도 이익이 많이 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. 뭐 네이버도 좀 회복이 됐고요. 반면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는 뭐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하반기 넘어서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이렇게 그 증가율이 절대적으로는 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사실은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빠졌고요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1.8%, LG 화학은 뭐 마이너스 16.8%까지 빠졌습니다. 반면에 뭐 그 아주 코스닥의 그 에코프로 뭐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죠. 아주 난리가 났었죠.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이 많이 오른 것도 에코프로비에 뭐 이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.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에 뭐 이런 영향이 크고요. 하여튼 뭐 이쪽이 좀 과열이 된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전망이 좋았고, 뭐 최근엔 사실은 조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뭐 주가도 많이 올랐다. 이게 빠져서 212%가 오른 거죠.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연간으로 212.7% 올랐는데, 이게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는 뭐 300% 이상이었고요. 예, 하여튼 요거는 이제 조금 빠져서 연말에 좀 빠져서 이제 이 정도입니다. 근데 하여튼 코스닥은 이제 난리가 났었고,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서 뭐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나 신규 상장주들이 뭐 하여튼 과열되었고, 제가 볼 땐 이제 버블 상태입니다, 현재도.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다,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하여튼 코스닥이 이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. 금년에 뭐 그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나고 금리도 높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22년에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금년 실적은 안 좋지만은 내년부터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, 이제 이런 전제 하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
뭐 18.7% 올랐는데 사실은 이 공매도 금지가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에 다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그거는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24년은 어떻게 될까요? 24년은 현재는 고금리지만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제 언제 내리느냐 이런 문제인데 뭐 빠르면 내년 4, 5월도 가능하고요. 늦어도 한 6, 7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하여튼 회복세를 타고 있고요. 자동차는 꾸준한 편이고 뭐 자동차도 뭐 러시아 악재도 있고 몇 가지 악재가 있지만 하여튼 꾸준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당장은 좀 안 좋은데 그렇다고 뭐 전기차를 안 타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작은 사이클 상으로 이제 하락기지만 하여튼 뭐 대세는 여전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살아있다고 보고요. 건설주가 뭐 그저께 태영건설 사건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당분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뭐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고요. 거기다 이제 PF 대출 많고 거기에 이제 그 GS건설 그다음에 아이파크에서 이제 공사 좀 붕괴된 거 뭐 부실 공사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. 사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분양가도 많이 올랐는데 건설사들이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시공사들은 책임만 많고 사실은 돈은 많이 못 벌고요. 돈은 사실은 이제 지주들이 벌어가죠. 특히 이제 시행사들이 뭐 대장동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돈을 다 빼가고 사실은 건설회사는 돈을 벌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. 뭐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도 생각했는데 뭐 저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도 크게 관심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건설이 안 좋으면 뭐 금융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. 하여튼 뭐 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서 이익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가계부채도 많기 때문에 금융주는 뭐 이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내년에 3천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. 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내년도 전망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. 뭐 하여튼 그 원래 이제 미국 시장도 같이 말씀드리려 했는데 양이 많아서 이제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근데 현재 미국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뭐 환율도 안정될 거 갈 거, 금리는 내려갈 거고 환율도 안정될 거고 유가도 그렇게 크게 오를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내년도 전망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